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우리 해운항만 산업에 새로운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조금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C 인텔리전스 컨설팅 라스 얀센 CEO께서 미지의 영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Lar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스 얀센입니다. 저를 이번 제8회 부산 국제 항만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직접 갈 수 없어서 그 아름다운 한국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런 기회가 닿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과 분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데믹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은 저희 컨테이너 업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혁을 가져다 주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우 예측 불가한 상황이 많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구조적 변혁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팬데믹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올해 1월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황 자체가 그 직전 4년 동안 계속 악화. 저유황률과 정상률을 비교해 보면은 1월 기준으로 이것은 이제 팬데믹 이전인데요.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톤당 300불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엄청난 그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톤당 100불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시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수요 증가율이 사실상 바닥이었는데도 공급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고 선사들은 이런 그 추가 비용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전례 없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시황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저유황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 5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1단계는 바이러스가 중국에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만이 중단됐을 때 그게 1단계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1단계 당시에 그 아시아와 유럽향 결항이 발생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한 빨간색으로 나온 것은 그 계절적인 요인으로 중국 춘절 때문에 어차피 발생할 결항이었고요. 하지만 붉은 빨간색은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결항이었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서는 이제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지만 하지만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사태를 맞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짧았습니다. 시간이 한 몇 주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계 넘어서는 많은 건의 결항이 발생했었고요. 4단계는 안정화 수준으로 갔습니다. 일부 이제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5단계, 지금 저희가 있는 5단계입니다. 물음표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직 상황이 안 좋지만 또 어떤 시장은 태평양 횡단 항로는 지금 엄청난 호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보시고 있는 것이 이 노란색 결항은 중국 국경절, 그 골든위크 국경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절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에서 4단계를 거치면서 선사들은 운임 하락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운임을 유지를 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운임이 인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항이 계속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한 1, 2단계 초기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던 결항이고요. 빨간색은 팬데믹 때문에 발생했던 결항입니다. 태평양 횡단 쪽은 지금 몇 주 동안 거의 공급량이 한 절반 상태 가량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한 3주 동안 공급량 한 절반이 50%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통제되기 시작하자 결항이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단계로 갔죠. 제2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때까지 대기 중이었던 화물이 완전히 실려서 이제 중국발 선박들이 대거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출발했던 컨테이너 선들이 이제 북미랑 유럽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미와 유럽이 셧다운 상태로 돌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화물이 도착했는데도 이 수입 업체들이 인도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이제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에서 또 내륙 운송 창고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병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결항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에는 태평양 횡단에서는 공급량이 20%가 사라졌고요. 아시아 유럽 항로에서는 한 달 이상이나 25에서 40% 공급량이 사라진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물량이 갑자기 대량의 한꺼번에 빠진 적은 정말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자체에도 굉장히 유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낮았음에도 선사들이 운임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단계는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태평양 횡단에서는 결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있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정상 범위에 있는 결항입니다. 뭐 늘 일부 결항이 있기는 합니다. 아시아 유럽 구간에서도 일부 결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이제 항로에서는 전혀 다른 시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양 쪽에는 전례 없는 수요 폭증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도 조금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태평양만큼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운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운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아시다시피 전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현물 운임, 현물 시장에서의 스팟 운임은 더 그렇습니다. 1분기에서 바이러스가 1단계 당시에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요. 2분기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나서 운임이 거의 15% 증가했습니다. 3분기 그때 당시 SCFI 기준으로 스팔레이트가 50%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발 운임 증가율이 SCFI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전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그 선복 관리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10년 전에 세계 금융 위기와 비교하는 게 가장 유사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 공급을 맞추는데 한 3, 4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1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선사들이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많은 물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선복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3개 해운사 동맹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들 동맹 회원사들은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통합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냥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이 떨어지면 바로 혜택을 입게 되고 아주 세밀하게 선복량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떠난 이후에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팬데믹을 극복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런 차원의 선복 관리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거의 이제 선사들은 주 단위로 전술적으로 선복량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선복 관리가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회복세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수요 증가세입니다. 지금 여기 봄에는 좀 많은 둔화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발 수치들을 보면은 8월부터 거의 플러스 성장 추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글로벌 수치인데요. 이거를 지역으로 나눠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 수요가 많이 둔화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직 이제 북미 지역의 수입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커서 전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이런 전례 없는 폭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 때문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한 60년 동안에 걸쳐서 전체적인 기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59년부터의 미국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지출을 내고 있는지, 상품에는 어느 정도 지출, 또 서비스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쪽으로 점점 더 비중이 치우쳐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른편을 보시면요, 상품과 서비스 간의 그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끝쪽에 보시면은 갑자기 서비스에서 돌아서서 상품에 엄청난 지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도 60년 만에 이제 처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자 행위의 변화 자체가 저희 컨테이너 산업의 역사상 이 정도 규모는 최초로 목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미국 소비자들, 여기 파란색은 상품이고 오렌지 선이 이제 서비스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품 소비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증가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북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쪽, 서비스 구매는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사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상태입니다. 소비자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 소비자 지출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례가 없는 것은 그 이동입니다. 갑작스럽게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지출이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떨어졌지만 상품을 더욱더 많이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내구재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 정원을 가꾼다든지 주택을 개선한다든지 집을 꾸민다, 홈 오피스, 물품, 장비, 이런 컨테이너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런 수준을 역사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역대 최저 수준의 조선 발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체 운영 중인 선박의 10%만이 신규 발주량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1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발주를 더 하든가 아니면 낮은 발주량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이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골든 위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운임의 정상적인 계절성 요인을 보면 아시아, 유럽, 그리고 동서, 빨간색은 이제 정상이고요. 파란색은 실질입니다. 지금 운임을 보시면 골든 위크 에서의 그 운임이 원래 저희가 골든위크 국경절 앞뒤로의 이 운임이 보통의 운임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통 정상 규모의 그 정상 범위 운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엄청난 수준의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항로에서의 수요 증가는 불확실하다. 우리가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 행위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가 내놓는 경기 부양책들이 서로 이제 상이한데 여기에도 굉장히 서로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재고량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펀더멘털보다도 이런 다른 요인 때문에 전례 없는 어떤 이런 이동 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정상 모델 중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둘째로 지금 선사들이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타이트한 선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고의 수익성을 내는 그런 한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뉴 노멀이다. 이것도 역시 전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팟 운임 자체가 선봉량이 아닌 각종 제약 조건 때문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그 무역 불균형이 팬데믹 영향으로 더욱더 왜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더욱더 악화되고 왜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만에서 여러 병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셰시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으로 운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병목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도 운임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주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4개의 최대 선사들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비정상적이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패턴으로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패턴입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도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2030, 2050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련된 글로벌 목표치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들로 가지고서는 2050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LNG로의 전환은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기술이라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LNG 선으로 다 이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한 12에서 18개월은 수요나 운임 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절대 모른다라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박 관리 수준, 지금까지 저희가 팬데믹 대응하는 데 있어서 선사들의 선박 관리 수준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인수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발주를 거는 것이 미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팀파워 그 CEO하고는 다른 KMI가 하는 글로벌 쇼핑 싱크탱크 얼라이언스나 등에서 일을 해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지금 발표하신 라르스 옌센 이분 소개하신 사회자께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상당히 커버리지가 넓어서 메모하기가 사실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커버했는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 키 메시지만 제가 적은 것을 말씀드린다면 앞에 봤던 팀 파워 그 CEO와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과거에 오버 커패시티로 인했고 최근 특히 지난 4년간은 특히 해운 시황이 나빴는데 두 번째 있었던 게 그 하이 설파 퓨얼 대 로우 설파 퓨얼 간의 차이, 그 보통 통상 얘기하는 스프레드가 상당히 금년도 초까지만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포 코로나 때죠.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일어나는 임팩트를 네 가지 페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페이스 1은 중국에서 바로 일어나고 이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페이스 3는 글로벌리 이제 퍼져가는 단계, 페이스 4 and 5가 이제 페이스 4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페이스 5가 현재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 변화 과정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부분은 앞에 그 발표했던 팀 파워하고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과거에 그 한 10년 전에 그 리세션이 있을 때는 얼라이언스나 이런 캐리어들이 수요가 이렇게 나빠지는 데 대해서 그 공급 캐파시티를 줄이는데 최소 3, 4개월이 걸렸던 데 비해서 이번엔 놀라운 변화가 일주일 이내 즉시 캐파시티를 바꿀 수가 있었다. 즉 한마디로 수요 변화에 비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프린시플이지만 캐파시티 자체 그 스페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빠르고 아주 빨리 좋아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바람 때문에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올해는 아마 해운선사들이 유례 없었던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호황을 누리는 그런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키 메시지는 언서튼티예요. 단기적으로 봐도 언서튼하고 18개월 앞을 봐도 언서튼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도 다 언서튼한데 그 언서튼한 이유가 디맨드 얘기를 보시면서 실제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과거에 그 제품에 쓰는 것보다 서비스 프로덕트에 굉장히 많이 옮겨가는 경향이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패키지로 돈을 쏟아부으니까 실제 소비에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수요 이런 게 일어나서 언유저하다, 언서튼티가 있다. 또 레이트 메이킹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고 세계 주요 3대 선사가 다 지금 영향을 받던 사이버 어택,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CO2 이미션, 롱텀으로 보면 EU에서 카본 텍세이션을 하려고 움직인다든지 등등을 해서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오더부, 그 향후 선사들이 그러면 향후 몇 년 내에 신조선을 갖다 발주량을 봤을 때는 그들도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수요 변화의 불확실성에 비해서 앞에 블랭크 세일 본 것처럼 기존의 그 선대 능력을 아이들링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더하는 걸 할 거다. 마지막으로는 그 과거에 본 골든 위크 피크 피리어드 이런 시즈널리티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단기로 보나 중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아직까지 전기선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봤지만 예.